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폴란드 대표단은 한국에 또 방문해왔다. 2. 한국은 미국과 독일의 머리에 앉았다. 며칠 전 폴란드군 당국과 우리 측은 K2 흑표전차 180대와 K9 자주포 212문 도입에 관한 1차 계약에 정식으로 서명하며 법적인 효력을 가진 약정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동안 단순히 MOU 양해각서 형식에 머물러 있던 합의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밖에도 9월과 10월로 예정된 추가 계약을 통해 FA-50 경공격기와 K2 흑표, 그리고 K9 자주포 수출 계약이 추가로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폴란드군 내부에선 1년치 국방비인 19조 원을 뛰어넘는 비용으로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것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번 무기 도입 계약을 반대하는 세력도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한국산 무기 도입 계약은 최소 20조 원이 넘기에 폴란드군 내부에선 막대한 예산을 한국산 무기를 사는 데 쓰기보단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하여 자주국방을 실현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엔 비에르크 콜슨이 있습니다. 최근 비에르크 장군은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산 K9 자주포 도입은 물론 방산 장비 도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밝히며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한국 무기를 살 게 아니라 자주국방을 강화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비에르크 장군의 이런 인터뷰가 나오자 한국과의 방산 무기 협상을 주도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불쾌감을 나타내며 현재 구멍난 폴란드 국방력을 메꾸기 위해 현실적이고 유일한 방산 무기인 한국산 무기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폴란드 군수 내부에서는 일부 반대론자들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한국에 파견하여 두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서를 써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폴란드가 10월 중으로 한국에 병력을 파견해 이번에 계약한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에 대해 훈련받도록 결정했기에 반대론자들이 한국에 방문해 K2와 K9을 실물로 목격할 가능성이 열린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의 방산 장비를 둘러싼 폴란드군 내부의 갈등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와 왜 폴란드는 자주국방이 어려우며 한국산 방산 장비가 유일한 선택지가 되었는지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진격을 감행하자 가장 두려워하던 국가는 바로 폴란드였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대유럽 미사일 기지이자 폴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칼리닝그라드 역시 러시아의 영토로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넘어간다면 폴란드 국경의 3분의 1은 러시아와 맞닿게 되어 과거 소련 영향권에 속하던 악몽이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폴란드는 현재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슷하게 군사적 지원을 하는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과는 다르게 폴란드의 국방력은 그렇게 튼튼하지 않았고 방산물자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폴란드의 경제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는 다르게 좋지 않은 만큼 유럽연합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폴란드의 1인당 국민소득 GDP는 1만 5천 달러 수준으로 한국의 3만 2천 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2년 올해를 기준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354억 유로, 우리 돈 47조 5천억 원가량을 지원금으로 지급받아 국가 예산에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의 1년 국가 예산은 150조 원 수준인데 이 중 3분의 1가량을 유럽연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폴란드가 한국산 방산 장비를 수십조 원 규모로 수입하자 폴란드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것도 납득이 가는 부분입니다. 8월 21일 피에르 츠콜스키 이하 비에르크 장군은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산 방산 장비 도입은 완전히 실수하고 실패했다가 특히 그동안 폴란드가 운용하던 포병 시스템과 한국식 포병 시스템은 완전히 다르기에 단기간에 전력하는 무리이며 폴란드의 자체 방산업체인 허트스털로 올러후나 스타일로 바볼라 이하 HSW에서 지난 수년간 기술 투자를 늘린 결과 한국의 자주포와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폴란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현재 부족한 생산량을 메꿀 수 있는
새로운 공정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단기간에 600문 이상의 K9 자주포가 도입되는데 문제는 K9 자주포를 다룰 인력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자주국방을 목표로 달려온 HSW 방산업체의 역량이 완전히 바닥날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폴란드 장군의 항명과도 같은 인터뷰에 폴란드 내부의 반대론자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과 협상을 주도한 측에선 폴란드 자체 크랩 자주포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했습니다. 우선 크랩 자주포는 한국산 K9 차체에 영국제 에즈 90 포탑을 결합한 장비로 여기에 폴란드군의 통신 장비를 탑재하여 생산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국제 포탑은 도입 단가가 30억에 육박해 한국산 K9 차체와 결합할 경우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 완제품 가격이 한국 K9 자주포의 완제품보다 20억 내지 30억 가량 비싸지게 됩니다. 게다가 영국제 에즈 90 포탑은 현재 단종되어 장기적인 운용을 위해 필수적인 창정비가 불가합니다. 군 장비의 핵심인 사후 지원이 불가능하거나 여의찮다는 것은 엄청난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게다가 포탑과 차체를 따로 조립하였기에 운용 및 호환성에 어려움이 있고 잔고장 역시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폴란드가 생산하겠다던 크랩 자주포는 성능은 물론이고 유지관리도 어려워 세금이 줄줄 새는 국방 장비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자주국방을 실현하자며 자체적인 생산 라인을 유지하자는 여론도 있지만 지금처럼 국방력에 공백이 생긴 상황엔 30년 이상 계획을 세우고 구축해야 하는 자주국방이란 꿈같은 계획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도 현실적으로 상황을 봐야 한다며 한국산 방산 장비 도입은 무기로서의 압도적인 성능과 효율적인 유지관리 비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도입 속도를 포함해 한국 이외의 다른 제조업체와 국가들은 단기간에 고품질 무기와 유지관리에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폴란드 국방부에선 10월 내로 자국 전차병을 한국에 파견해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를 미리 운용해보며 장비의 사용법을 익힌다는 소식입니다. K2 흑표는 올해 안에 10대가량 K9 자주포는 23문가량을 도입한다는 목표로 관련 장비가 폴란드에 도착하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실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육군 병력을 파견하여 한국에서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폴란드 당국은 이번에 한국산 방산 무기 도입 계약에 부정적인 반대론자들을 선발하여 한국에 직접 파견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한국산 무기의 위력과 실전성을 한국에 직접 가서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반성문을 제출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조치인데요. 현실적으로 미국의 팔라딘 자주포는 매우 비싸며 공급난으로 인해 대만에 판매하기로 예정된 물량마저 취소된 상황입니다. 그 밖에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의 자주포 역시 매우 비싼 것은 물론이고 1년에 생산 대수가 3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폴란드가 필요로 하며 한국에 주문한 K9 자주포는 600문 이상으로 압도적인 성능과 빠른 공급 시기 그리고 확실한 유지관리 등을 만족하면서 같은 서방권의 표준 무기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폴란드는 한국밖에 선택지가 없었고 우크라이나로 진격하며 코앞까지 다가온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한국의 방산 무기는 든든한 국방력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대활약 중이며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하이마트의 실전성을 확인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이번에 한국판 태풍 하이마로 불리는 K239 천무를 수입하는 데 무게를 두고 한국 측 관계자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하이마시는 도입하기 위한 카드로 한국의 천무를 내밀었다고 보고 있지만 미국의 하이마시는 요구사항이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어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이마트와 다르게 천무는 실전에서 사격 명령이 떨어지는 경우 15초 이내 발사가 가능하며 최대 사거리가 80km에 달하는 등 하이마트보다 저렴하지만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폴란드 언론에서는 자국 포병과 육군 시스템이 한국산 장비와 완벽히 동화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한국산 방산 장비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무는 차륜형 장갑을 도입해 기동성이 뛰어넘은 물론이고 두꺼운 보호 장갑으로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무엇보다 화력이 압도적인데요. 실시간으로 정밀한 조준이 가능한 사격 통제 장치가 장착된 것은 물론이고 유도무기와 무유도무기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밀 타격의 경우는 15m 이내의 정확도를 보여주며 분산탄을 사용할 경우 300여 개에서 900여 개의 자탄이 탑재되어 목표물에 낙하하기 전 공중에서 뿌려진 자탄은 축구장 3배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을 가졌습니다. 수십 km 밖에서 적의 핵심 시설을 정확하게 또 확실하게 타격할 수 있어 재래식 무기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전략 자산입니다. 특히 후방 보급을 비롯한 탄약고나 유류 저장 시설을 타격한다면 적이 쉽게 진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급받지 못하게 된 상대는 작전 수행 능력이 떨어져 전략적 우위를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천무의 경우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연구 개발되었고 이 과정에서 1,300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실전 배치 시작된 천무는 한국에만 400대 정도 배치될 예정이며 한 대당 가격은 30억 원에 육박합니다. 폴란드에서도 천무 도입을 검토 중이고 방어해야 할 국경이 한국보다 더 넓은 폴란드는 최소 300대에서 많게는 500대가량의 천무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 가격은 1조 원에서 1조 5천억이 예상됩니다. 즉 1,300억 원의 개발 비용으로 조 단위의 수출을 만들어내 경제적 가치가 뛰어난 천무는 차량이나 발사대보다 탄약 체계가 압도적으로 비싸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후 사격 훈련이나 실전에 투입된다면 지속해서 탄약의 소비가 이뤄지기에 우리 측에게 지속적인 수입원을 가져다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내부에서 한국산 방산 장비 도입에 부정적인 여론도 일부 나오고 있지만 폴란드군 당국은 한국의 K239 천무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정도로 한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얼마 전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방한 후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구매 규모가 급증했습니다. 이로써 현재 폴란드에서 느끼고 있는 안보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조금이나마 짐작이 가는데요. 심지어 폴란드는 K2 전차만을 수입할 예정이었는데 FA-50까지 48대를 구매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폴란드의 훈련기는 이탈리아의 M346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신은 폴란드가 경공격기로 M346FA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죠. 한편 한국은 폴란드의 방산 수출을 위해 엄청난 공을 들여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은 폴란드가 진행했던 훈련기 교체 사업에 참여했었는데요. 당시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하려던 훈련기는 T-50으로 FA-50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사양이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 이스라엘, 싱가포르에서는 이탈리아의 M346의 밀려 수출에 실패하곤 했습니다. 수출 실패한 원인은 바로 가격이었습니다. T-50은 대당 약 250억 원으로 훈련기치고는 비싼 편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쟁기였던 이탈리아의 M346은 T-50보다 약간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당시 폴란드 국방차관은 T-50의 비싼 가격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화하자 폴란드의 행보는 180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용성보다 국방력과 안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며 T-50 대신 M346을 선택했던 과거가 무색하게 현재 한국산 무기에 상당한 호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일 폴란드에서 현대로템의 K2 전차 180대 구매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출이 최종 성사될 경우 수출액은 3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최근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방한 이후 K2 전차 구매 규모가 기존 협상 대비 급증한 것으로 폴란드 측은 긴급 사유를 언급하며 조속한 생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K2 전차는 노르웨이 수출 계약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2 전차의 노르웨이 수출 규모는 최소 76대에서 최대 100대로 가격은 1조 6천억 원입니다. 따라서 폴란드와 노르웨이에서 K2 전차 수출이 확정된다면 약 5조 원에 육박하는 대형 잭폿이 터지는 셈입니다. 7일 정부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폴란드 부아슈차크 장관은 지난 5월 31일 현대로템 창원 공장을 방문해 K2 전차 180대 생산을 요청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폴란드에서 긴급 사유로 빨리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폴란드 당국과 현대로템이 K2 전차 180대 구매를 협의했다며
계약 금액은 3조 원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폴란드로의 K2 수출은 6개월 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까지 벌이자 폴란드 당국은 기존에 구매하려던 K2 전차 규모를 대폭 늘려 구매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폴란드로의 수출권은 작년 말부터 가시화됐는데 결정권자인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와서 직접 본 뒤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설계와 시험 평가까지 하는데 보통 10개월 이상 걸리는 만큼 폴란드 당국이 빨리 생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 다급히 K2 전차 생산을 요구하자 외신들은 연일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폴란드의 주력 무기는 옛 소련제이며 최근 들어 전차는 주로 미국과 독일제를 구매해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M1 에이브럼스 250대를 구매한 폴란드는 현재 또 다른 차세대 전차로 K2 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2를 놓고 고심 끝에 결국 K2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신들은 폴란드는 그동안 미국과 독일 업체들의 납기일 지연과 불만족스러운 사후 서비스에 지쳐 가성비도 뛰어나고 납기일도 보장되며 사후 서비스도 만족스러운 한국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K2 전차뿐 아니라 K21과 한국이 호주 수출을 위해 만들고 있는 레드백도 폴란드의 관심 속에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폴란드도 지리적으로 한국과 닮아강이 많습니다. 따라서 폴란드 내부에서 도하 능력이 있는 K21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폴란드는 2011년 T50 대신 이탈리아의 M346을 선택했죠. 그런데 이번에 T50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FA50 도입을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최근 약 2조 원대에 이르는 FA50 48대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현재 협의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폴란드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표단 파견은 지난달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국방부 장관의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FA50을 생산하는 KAI뿐 아니라 FA50을 운용해본 한국 공군 정부와 함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마리우시 부아슈차 큰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경남 사천의 KAI 생산 공장을 방문한 바 있는데요. 이후 FA50 경공격기의 성능 개량 버전을 36개월 내 납품할 수 있느냐는 질의서를 KAI와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본국으로 돌아간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대표단이 추가로 파견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폴란드에서 FA50을 빨리 도입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폴란드의 적극적인 모습에 KAI 내에서도 폴란드 수출관리팀 등 전담팀이 신설됐으며 부아슈차크 장관 방문 당시 KAI는 FA50 꼬리날개에 폴란드 국기까지 새기는 등 수출 성사를 위해 적극적이었습니다. 또한 관계자들은 폴란드가 M346이 아닌 FA50으로 노선을 정한 이유는 꽤 여러 가지인데요. 첫 번째 M346은 운영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달리 FA50은 M346보다 저렴하면서 전투 초계도 가능하다는 게 폴란드의 생각이라고 관계자들은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얼마 전 폴란드가 자국의 미그 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는데 그로 인해 전력 공백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먼저 폴란드의 전력 공백을 위해 F-16을 지원했는데 F-16과 FA-52 호환 가능성이 높은 점도 폴란드가 FA-50을 선택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주로 고등훈련기로 사용하는 M346의 경우 다음 속기인데다 전술기로 쓰기에는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며 초음 속기인 FA-50은 경공격기로 쓰기에 손색이 없기 때문에 폴란드가 미그 29 전투기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전력으로 FA-50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현재 폴란드의 FA-50 수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폴란드 국방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거의 수주가 확실시되는 상황인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현재 폴란드는 훈련기가 아닌 실제 공격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폴란드에 있어서 훈련기로서는 M346이 우세했지만 공격기로서는 FA-50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현재 폴란드는 경공격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FA-50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 KAI가 FA50의 성능 개량을 예고했기에 폴란드 대형 수주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편 폴란드의 한국 방산 대형 수주가 줄줄이 이어지자 국내외에서 폴란드가 한국 방산의 팬이 되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폴란드의 한국 방산 수주가 부각되었지만 폴란드는 이미 자주포에서 한국과의 인연이 있습니다. 2014년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국산 자주포 K9의 차체 120대를 수입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폴란드는 옛 소련 제122mm 자주포를 버리고 서방의 표준 규격인 155mm 자주포로 바꾸려고 계획했습니다. 당시 자국산 차체를 사용하려 했지만 만화 K9 차체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다 이번에 포병전력이 다급한 우크라이나에 크라프 18대를 지원했으며 K9 자주포 자체를 사용한 155mm 자주포 크랩 60문을 생산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